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8시 42분이고요. 장전에 공유한 대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전에 뉴스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게요. 뭐 빠른 게 뭐 제2의 반도체를 찾는다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비대면 진료 이런 쪽 내용 나왔고, 비대면 진료 관련된 주 정도 아침에 잠깐 체크할 수 있지만 단발성 재료,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산타랠리 AI에 대한 또 기사도 하나 나왔고, 하마스 전쟁 휴전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어쨌든 긍정적인 시장 자체는 뭐 특별하게 나쁜 건 없습니다. 나쁜 건 없고, 다만 실적 시즌이 현재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없다 정도? 그 정도가 조금 아쉽고, 그거 말고는 뭐 괜찮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틱스도 신규 상장주죠. 그것을 로봇이라고 보기보다는 신규 상장주인데 재료가 괜찮아서 이제 상승한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로봇 전체로 해석하기에는 다른 종목들이 지금 현재 같이 못 올라가고 있어서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일단 리포트 먼저 제가 살펴보면은 S&T 모티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LG노텍이 참 안타깝죠. 너무 주가가 못 가요. LG노텍이 예전에 애플카 이슈 있었을 때는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죠. 디스플레이고 카메라 쪽이고, 일단 LG 지금 오랜만에 한번 역별에서 조금 전환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또 이틀 연속 음봉이 떴고, 보시는 것처럼 추세 자체는 계속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은 해서 분명히 돌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결국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일선을 돌파해야지 볼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르게 들어가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다고 뭐 매수세, 외국인 매수세나 이런 게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수급이. 그러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뭐 최대 실적 예상 이런 건 있긴 하지만, 하루짜리 그냥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이거를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그다음에 뭐 BH라든지 두올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반도체 쪽 업황, 우리가 리포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업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최대 수혜주, 목표가 16만원, 지금 13만원인데 16만원이고, 뭐 3년 만에 영업이익 최대치, 이러면 당연히 SK하이닉스 주가도 오늘 뭐 3, 4% 정도는 최소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애매한 소형주 들어갈 바에는 이게 날 수도 있어요. 대형주들도 많이 상승할 때는 7, 8% 상승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롯데 정밀화학 이런 거는 다 상관없고, 에코프로비엠 당분간은 낮아진 눈높이 안 좋다는 얘기고, 컨센서스 하회 전망 4분기, 그러니까 배터리는 여전히 계속 안 좋고요. 삼성 SDI가 그나마 실적 대비해서, 삼성 SDI 요새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반도체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SDI 보면은 보시는 거,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삼성 SDI가 아니라 삼성 SDS구나. 삼성 SDS. SDI는 안 좋고, SDS가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그러니까 SDS는 시총은 12조고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삼성그룹 계열의 시스템 통합 업체. 그래서 뭐 IT 서비스, 스마트 디바이스 뭐 이런 쪽 하는.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차트가 괜찮다, 최근에. 그래도 뭐 전고점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좋은 추세다 정도. 삼성그룹주 중에서도 사실 볼만한 그룹주가 없어요, 현재는. SDI 테크놀로지 별로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여전히 또 반도체가 핫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된 리포트가 있나를 봤는데 없네요. 그러면 진짜 오늘 할 만한 종목이 없는데. SDI 콘텐트리 중앙이 최근에 그 영화 개봉한 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주목은 받더라고요. 콘텐츠리 중앙. 예전에 우리가 그 막 메타버스 때 많이 했던 종목인데 미디어 콘텐츠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 막 이런 거 할 때 애매하다. 차라리 SK 하이닉스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SK 하이닉스하고 콘텐츠리 중앙하고 두 개 한번 차트 보고 SK 하이닉스가 한번 워낙 좋죠. 지금 또 며칠 또 조정을 받았으니까 더더욱 좋고 지금 수급도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양매수 들어왔고 호가 지금 예상가도 1.9% 괜찮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리 중앙 콘텐츠리 중앙 2% 시외가고 지금 뭐 차트 자체는 지금 최근에 호재 때문에 어제도 조금 그래도 수급은 좀 들어왔네요. 거래 대금이 오랜만에 조금 들어와주고 어제가 시가 7% 시작해서 10%까지 이러면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겠네요. 다만 이제 너무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200일선까지는 좀 거리가 있어서 200일선 힘들 것 같고 SK 하이닉스로 일단 실적주는 저는 선정을 했고요. 혹시 두 분은 리포트 종목 중에 눈에 띄는 거 있으세요? 네. 저도 SK 하이닉스랑 네.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 네. 롯데웰푸드 선정한 그러네요. 이유는 롯데웰푸드. 실적도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고 네네. 지금 근래 코스피 지수보다 네. 상회하는 차트를 계속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멋집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서 네. 선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완벽하고 왜냐면 최근에 롯데칠성이라든지 이런 식음료주들 중에서도 강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완벽한 정배열이죠. 정배열이었고 그리고 저번에 뭐 제약바이오 뭐 말씀하셨죠? 그것도 좀 올랐던데요. 꽤 한 15% 정도 올랐던데. 툴젠? 슈마시스 말씀. 저거 그것도 제가 이후에 계속 맞아요. 체크해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예. 저는 근데 많이 못 먹고 다 팔아가지고 그런 게 경험이죠. 그래도 휴젠 저도 사실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 특히나 코로나 때 많이 올랐었던 애들은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워낙 바닥권에서도 움직여니까 그래도 한 15% 정도까지 올랐다가 이제 좀 꺾였더라고요. 선희님은 차트님은 어떠세요? 전 두올 좀 봤었는데 아까 두올. 패스하셔가지고 아니요. 뭐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초반에야 뭐 제가 그냥 가이드를 드린 거고 와, 좀 끼가 있는 종목이네요. 얘는 상한가가 예전에 2번이나 나왔었네. 두올 한번 볼까요? 시트 커버링 전장이네요. 전장 지속적 매출 성장 기대 자동차용 이거 혹시 선택한 이유는 뭐세요? 그냥 제 상황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100만 원 중에서 왜냐면 다른 SK 하이닉스 너무 비싸서 네. 그럴 수 있겠다. 물론 13만 원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 그럴 수 있겠어. 우리가 100만 원 한정이다 보니까 두올도 200일선을 돌파를 했네요. 지금 두 달 전에 이탈을 했다가 다시 돌파해서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최근에 뭐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상승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장은 저는 조금 매매를 많이 해봤는데 전장은 조금 연속성이 없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정도 하고 다른 종목 선정해서 제가 일단은 올려야 되니까 일단 현재 예상가를 살펴보면은 신규 상장주도 난리 났네. 웬일이야? 엄청 빠지네요. 신규 상장주들. 캡스톤 뭔 일이 있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의 빔이 오히려 플러스고 반도체 쪽 가보면은 반도체도 좀 조정이고 근데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밀리네요. 장초부터 아까 온디바이스 쪽 한번 가보면은 신규 상장 쪽도 약하고 온디바이스는 오픈엣지가 역시나 강하네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오픈엣지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온칩스는 우리 원래 픽 종목이니까 가온칩스, 텔레칩스 역시나 어저께 단일가가 좋았던 것들이 역시나 강한 모습이고 기가비스도 신규 상장 주 중에서는 기가비스도 좀 괜찮게 보고 있고 일단 차트 한번 보면은 기가비스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배열로 가고 있는 추세고 바닥에서부터 과대낙폭이죠. 바닥에서부터 그래도 끼가 있잖아요. 초반에 상한가가 한번 또 나왔었고 ALT랑 비교해보면 ALT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한 번 없이 쭉 흘러내리다가 이번에 반등을 한 거고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또 어저께 외국인 대량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어제가
한 600억대 정도. 그래도 이게 종목 자체가 무거운 종목이 아닌데 600억대면은 그래도 꽤 들어온 9천억대. 그리고 저는 이제 두산테스나도 여전히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 신고가 구간. 그 대신에 무거운 종목. 이게 시총이 그래도 한 2조? 1조? 9천억대네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무겁네. 어쨌든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무겁고, HPS도 계속 좋게 보고 있고, HPS도 말하는 것처럼 역사적 신고가를 얼마 안 남았죠. 지금 4%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거 다 해소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장초에는 오픈엣지 텔레코놀로지, 왜냐면 얘를 더 좋게 봤던 이유가 최근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혼자만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러다가 온디바이스 때문에 어제 이제 주목을 좀 받으면서 좀 급등이 나온 형태라서, 그래서 뭐 거래 지금 금액도 그렇고 거래량이 상당히 좀 터져준, 점점 늘어나는 게 좋은 건데 어저께 보면은 거의 1000억대가 터졌잖아요. 보면은 104981 거래대금. 그래서 1000억대가 그래서 제가 1000억대 정도는 터져줘야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저께 양매수가 크게 들어왔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5% 상승 시작이고 하니까. 근데 저는 어저께 팔았다는 거 진짜 너무 짜증난다. 어제 그래도 나쁘게는 안 팔은 게 어저께 거의 윗꼬리에서 팔아서 어저께 윗꼬리 크게 달았거든요. 그래서 한 어저께 5% 여기서 거의 한 11% 정도에 팔았기 때문에 막 손해는 아닌데 들고 있었던 게 조금 더 낫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하고 굳이 뭐 다른 거 선택할 필요가, 두산테스나 HPSP 아니다, 가온칩스, 텔레칩스, 다른 업종에선 보이는 게 없는데 그럼 두 개만 집중할게요. SK 하이닉스하고 오픈엣지. 굳이 뭐 여러 개 선택하는 것보다. 여기에서는 매매 포인트는 어제 고점을 돌파하고서 시작하면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34750이잖아요. 34750. 23750. 근데 호가가 23600이잖아요. 그럼 23600에서 750을 돌파하면은 더 슈팅이 나오고, 750에서 밀릴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것까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돌파하고서 사는 것도 뭐 매매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괜찮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야 뭐 대형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4400 돌파 여부, 그게 중요할 것 같네요. 판 다음에 다시 사는 게 제일 짜증나는데 진짜. 그러면 이거 보면서 우리 말씀하셨던 두오라고 그것까지도 같이 흐름을, 둘 중에 그럼 하나만 선택하시면은 SK 하이닉스하고 롯데웰푸드하고는 어떤 거 하세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 그렇죠, 매수하면 그렇죠. 롯데웰푸드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 맞는 말씀이세요. 어차피 같은 성격의 종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를 사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드러내고 SK 하이닉스를 편입하는 게 낫죠. 로봇주들 그냥 보아. 특별히 예상가가 눈에 띄는 거는 아까 온디바이스 그쪽 말고는 없는 것 같고, 총선주들도 좀 빠지고, 분노, 라이콤. 어저께 우리 종가 종목은 스마트 레더 시스템이었잖아요. 1.5% 상승 중이고, 여기도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고 또 과대 낙폭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이슈가 있어서 괜찮죠, 차트는. 나머지는 다 많이 빠지네요. 펩트론. 저는 어저께 펩트론 좀 사긴 했는데 어저께 많이 떨어져서 어저께 10% 정도 빠져서 막판에 종가에 조금 남았어요. 하널바이오 파마. 그래도 반도체가 역시나 오늘도 강하네요. 그러고서 아까 이제 그쪽 온디바이스 쪽 한번 가볼게요. 텔레칩스, DB하이텍, 기가비스, HPSP, 미디어.
저는 일단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장초 흐름 보면서, 그러면 저는 일봉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일봉으로 봤을 때 저항점들 봐가면서, 그러니까 어제의 저항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오늘 그 기사 중에요. 기관 카카오 쓸어 담았다고 있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 없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냥 뭐 카카오는 저점 매수 정도라고 판단하지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진 않아요. 악재가 워낙 많은 종목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또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카카오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이미 30% 올랐어요. 대형주가 30% 오르면 많이 오른 거라서 일단은 저는 좀 사겠습니다. 좀 빠지네요. 넘냐 전일 종가만 넘어라.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텔레칩스가 좀 강하네요. 5%대. HPSP는 보합.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보합에서 있어서 이거를 넘어야지만 넘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시가 먼저 돌파해야 되고, 이걸로 기준으로 보면 시가가 23350이니까 이거를 먼저 1차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고, 다음에는 어제 종가를 돌파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겠네요. 아, 마이크로 콘센솔도 너무 아깝다. 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로 콘센솔 9%인가 올랐잖아요. 덴티움, 가온칩스 일단은 조금 매도하고, 가온칩스는 저는 좀 들고 있었어가지고 역시 그래도 이쪽이 강하긴 하네. 가온칩스, ALT 텔레칩스, 퀄리타스 반도체도 계속 강하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2,900억대. 그리고 시총이 그래도 가벼운 편이고, 정규장 일단 순위 한번 9시 2분에서 정규장 순위 한번 보면 SS텍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LIS, 덕숭, 오삼자이, 아남전자 이런 건 그냥 다 그 전장 쪽. 전선아시아도 어저께 뭐 리포트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 이름 바꾼다고 했나요? 뭐 그런. 와, 많이 오르네. 워낙 실적 좋은 종목인데 그 초전도체 때문에 얘가 사실은 이상하게 된 거죠, 종목이. 원래 되게 제가 괜찮게 보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차트가 막 완전 테마주로 망가졌잖아요. 네. 초전도체 붙으면서. 그것만 아니었으면 오히려 천천히 우상향할 만한 종목이었는데. 오랜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LS 그룹주가 같이 올라가고, 아까 LS 전선 오르니까 LS 네트워크까지 순환매로 오르네요. 오랜만에. 얘도 그 당시에 초전도체 엄청 붙어가지고 난리 났었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아까 그 LS 전선 아시아가 만약에 16%, 17% 치고 들어가면은, 그럼 얘가 이제 같이 한 10%, 11% 이렇게 순환매로 들어가니까,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선택을 한다면은 LS 전선 아시아를 선택하는 게 난데, 그러니까 그 만주가 잘하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가 급등하면은 이제 순환매 바로 따닥 한 3, 4% 올라가는 거 따닥 잡고 들어가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순환매도 나쁘진 않은데, 전 대장주를 더 선호하긴 해서. 오픈 엣지는 아직도 좀 헤매고 있고, 가온칩스가 지금 5%대 올라오고 있고, 퀄리타스, 와, 텔레칩스 9%. 역시 처음에 치고 올라가는 게 강하네. 칩셋 미디어는 오히려 조정. 칩셋 미디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텔레칩스 지금 10%대 많이 올랐네. HPSP는 역시나 무겁고, 거의 전고점 같은데. 전고점 한 3% 남았네요. 텔레칩스.
가온 칩스. 딱 그 정도. 오픈 엣지가 너무 못 가네. 그러니까 이게 역시나 장초에 쫓아간다는 거는 사실 텔레칩스만 해도 물론 쭉 오르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것도 결국엔 시초가 돌파잖아요. 시초가 돌파해서 이제 쭉 올라가는 걸 따라잡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장가로 잡지 않으면은 잡기는 전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잡을 수 있는 건 이제 오픈 엣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시초가 돌파 시도하잖아요. 여기서 넘으면은 그러면은 한 6, 7 정도까지는 쭉쭉쭉 갈 수 있거든요. 지금이 중요한 시간이네. 지금 계속 저항받잖아요. 지금 분봉 보면은 여기서도 돌파 실패, 한 번 하다가 실패. 지금 3분째인데. 근데 여기서 넘으면은 추적 가죠. 근데 다른 애들이 지금 쭉 가고 있어서 넘을 것 같은데. 가온 칩스 6%. 가온 칩스. 난 HPSP를 되게 선호하는데 종목이 좀 무거워서. 가온 칩스도 오래 많이 해먹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시초가 돌파 시도 중. 뭐 들어가신 거 있으세요? 저 그냥 다 지금 시초가보다 한 1% 정도 낮게 다 매수 걸어놨거든요. 매수를 아래로? 네. 시초가보다 아래로? 그럼 시초가를 깨고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하락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봉상으로는 보통 눌림목 얘기하는 게 이제 11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놓쳤던 텔레칩스 VI 같네. 어제 제가 말했던 게 마이크로 콘섹솔 보면은 일봉상 보면은 얘가 딱 11선 지지 받고서, 그러니까 11선까지도 사실 안 온 거예요. 11선 지지 받고서 이제 바로 올라간 거거든요. 상한가가 이후에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했던 거잖아요. 상한가 갭 상한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이 정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 조정이 그래도 꽤 크거든요. 한 10% 정도 조정 받은 거예요. 고점 대비하면은 한 15% 정도 받은 거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언제 살려고 했냐면 이 11선 터치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사실 터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날 바로 상승을 했거든요. 약간 그래도 한 2% 정도 위에서 상승을 해서 제가 사실 놓쳤어요. 안 그랬었으면 제가 만 11선까지 내려왔었으면 샀을 텐데. 그래서 보통은 눌림목 조정은 일봉상은 5일선은 사실 좀 타이트해요. 5일선은 좀 타이트하고 5일선에서 갑자기 지지하고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고, 결국에는 5일선 깨고 내려가서 한 11선까지,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15%, 20%. 완전히 급등한 애들이 20% 정도 빠지는 거고, 30% 빠진 애들도 있어요, 11선이. 그리고 그거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분할 매수를 해야지만 이게 가오칩스 8%. 나 5% 팔았는데. 나 돌아버리겠다, 진짜. 그래서 픽 종목으로 수익 낸 분들이 많겠네요. 가온칩스 지금 픽하고 나서 거의 한 25% 오른 것 같은데. 텔레칩스 내게 아니지 뭐. 전 어저께 오히려 HPSP를 더 500만 원 더 샀는데 HPS 너무 못 간다. 왜냐면 지금 역사적 신고가 보고 있어서, 그래도 그것만 돌파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더디네요. 그래도 아이센스가 좀 오르네. 아이센스 어저께 좀 샀거든요.
후공정 이것도 딱 섹터로 나뉘네. 후공정 애들 다 약하고 지금 텔레칩스나 이런 애들 뭐 팹리스 이쪽만 좀 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업종이 몇 개로 나뉘거든요. 정리해드리면 내가 그거를 저도 관심 목록이 지금 꽉 차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정리하기가 없어서 그건데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가온칩스, 텔레칩스, IP 쪽은 칩셋 미디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그다음 디자인하우스. 오늘 디자인하우스 쪽에 가온칩스가 좀 강했고, 그다음에 팹리스 쪽에 이제 텔레칩스가 강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온디바이스 관련된 주가 4개 정도로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다 약하잖아요. 후공정 애들, 후공정 애들 다 약하고, 파운드리도 다 약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팹리스하고 디자인 하우스 쪽이 강한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다시 세부 공정으로 나눠서 들어간다면. 지금 근데 종목을 몇 종류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저는 보통 10종목 정도. 10개요? 10종목. 예. 한 5천만 원 정도 하고 신용 융자 쓰니까 아씨 오픈해치 존나 걸리네. 저 보유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넣을 때는 저도 계속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 건데 어제만 해도 제가 종목을 날렸던 이유가 다른 걸 살라니까 아이센스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보시면은 아이센스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다른 것들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그만큼은 못 가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20선 돌파를 되게 좋게 보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패턴이잖아요. 20선 돌파 시도 실패, 20선 돌파 시도 실패,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공이니까 안착하면 한번 띄워줄 수 있는 형태인데 오늘 또 밀리네. 그러니까 확실히 수급이 아예 없으니까. 거래 금액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 40억만 이러니까. 참. 결국엔 얘는 가려면 실적 시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한 12월 중순. 지금 미용기기 쪽도 다 약간 편이고, 그나마 지금 온디바이스 AI만 장초에 좀 강했고, 그럼 그나마 얘네들도 좀 밀리네. 텔레칩스 이런 거. 오히려 칩셋 미디어가 좀 치고 올라오고 있고. 투자 위험 예고 지정됐구나. 상관없죠 뭐. 와, 메가터치. 이쪽은 제가 신규 상장 반도체를 따로 다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올해하고 작년 말 정도의 신규 상장들만 다 정리하는 건데 얘네들이 최근에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니까 그때 우리 종목이었던 것도 있고, 최근에 강했었던 거는 그때 어제 종목이었던 ALT, 그다음에 뭐 메가터치도 바닥 대비해서는 지금 바닥 치고서 지금 올라오는 형태 VI고, 메가터치도 시총이 일단 1000억대밖에 안 되니까 재무제표도 괜찮더라고요. 조금씩 그래도 증가는 하고 있으니까 매출액이 1000억대인데 이제 500억대 매출 나오고 있고. 워트도 저는 좋게 보거든요. 워트가 끼가 굉장히 큰 종목인데 너무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어서 워트 얘기도 한번 해야겠다. 이따 오후에 그 질문 두 분이 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향 추세에 있을 때는 음봉에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네네. 보면은 칩셋 미디어를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봉 뜨면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잡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원하는 거 다 이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 횡보 구간에 잡아서 이거를 먹고 나오는 걸 원하지 여기서 사서 이거를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누가 좀 들어갈 수는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르고 조정 받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나오는 거지. 사실은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3일, 4일,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게 그래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들어가요?
이날도 상승하고 이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날도 어쨌든 3%고 이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날도 6%고 이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날도 9%고 이러면 못 들어가요.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잡는 사람도 있겠죠. 에코프로나 이런 거를 잡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런 구간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선정을 했었던 거고 이렇게 횡보할 때 주가 관리가 좀 되고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조금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을 잡으려면 결국엔 전일 종가 안 깨면 계속 갖고 가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뭐 이 구간에 빨간색 구간에 양봉에 들어갔다고 해도 전일 종가만 오늘의 종가가 전일 종가 안 깨면 그냥 자신 있게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굳이 익절 안 하고. 그러면 종가가 꺾일 때가 이제 끝날 오늘이 아마 꺾이는 날인 것 같은데 지금이 아마 음봉 마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좀 힘들어지죠. 워트 오르기 시작하는 워트 한 두 개만 사봐야겠다. 제가 신규 상장주나 이런 현금 종목들을 안 사다 보니까 안 그랬었으면은 워트도 미리미리 샀었을 텐데 어제. 그래서 뭐 올해 좀 부동산 정리되면은 그때부터는 저도 다 신용 싹 갚고 다 현금으로만 할 거라 그러면 확실히 더 폭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신규 상장주도 좀 해보고. 지수는 좋네요. 지수는 오늘도 플러스고 지수가 현재 이런 상태가 너무 괜찮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가 부담 없이 단타하기가 좋아요. 급락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2600을 치고 갈 수 있는 장세는 아니라고 봐서 그건 결국에는 실적 시즌에 미국에서 좋은 실적이 나와주면 그럼 우리나라도 같이 상승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막 막연하게 산타랠리 이런 기간적으로 예측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보고 분명히 모멘텀이 있어야죠.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빠지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신규 상장주들은 얘네들이 지금까지 수급을 다 가져갔던 애들이잖아요.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이런 애들. 그나마 오늘 신규 상장 중에서 오르는 건 반도체 정도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이유 없이 말 그대로 계속 오른 거니까 그냥 신규 상장주가 적은 돈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 거라서 스펙주나 신규 상장주가 오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폭락 한번 있었을 때 그때 스펙주들이 막 100개가 상승할 때도 있었거든요. 스펙자 붙은 것들이. 그런 날들이 제일 안 좋은 날이죠. 아, 오픈했지. 마이너스 됐어. 얘네 다 밀리네. 오히려 이러면 그냥 종가 때 좀 편하게 매수하면 될 것 같아. 사실 제가 어저께 얘를 좀 털어냈던 게 원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생산이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얘네는 반도체라고 써있잖아요. 업종 자체가. 반도체. 근데 얘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얘가 원래 AI 쪽으로 연결됐던 애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잡주라고 생각했던 애인데 근데 어저께 또 리포트 보니까 글로 온디바이스로 연결이 돼서 매출액도 굉장히 안 좋고 그냥 잡주예요, 잡주 사실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SK하이닉스 어떻게 되고 있지? 못 가네요. 빌빌거리고. 아까 뭐였죠? 롯데웰푸드.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보합이고 실적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리포트에 힘이 없어요. 리포트에 힘이. 실적 시즌 때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리포트가 어떤 문구 하냐에 따라서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은 실적 시즌이 아예 끝났잖아요. 3주 전부터 아예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리포트 숫자도 굉장히 적고 사람들의 리포트의 재료성이 되게 약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뭐였었죠? 저 두올이요. 두올. 다 똑같네. 3시가 다 똑같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늘 리포트로 갈 만한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 정규장 순위 보고서 마무리할게요. 대상홀딩스, 파커스, 대상홀딩스도 뭐 호재가 뭐 실적 뭐 좀 괜찮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리포트로 며칠 전에. 대상홀딩스 식음료 하는 데인데 신라젠도 어제 뭐 좀 재료가 하나 오랜만에 나왔었고 근데 오늘 밀리네요. 오히려 이런 애들은 쭉 근데 저는 신라젠은 추천하지 않아요. 신라젠은 알죠. 워낙 제약바이오로 유명했었던 종목이잖아요. 몇십 배 올라가지고 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르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어제 말한 대로 이러면 괜찮아요. 그럼 로봇주 순환매가 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오히려 꺾인 게 낫다. LS 네트워크스, LS 전선 아시아도 꺾였고 오히려 LS 네트워크스가 좀 더 갔네요. 아까 순환매로. 유진 로봇도 6%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꺾이니까 그 얘기만 언급해주고 마무리. 오늘 장전 매매는 마무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랜만에. 류진 로봇도 진짜 못 갔었는데,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가 다 좋은 게 급등을 하고 조정받고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승, 조정, 횡보, 다시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횡보 구간이었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일자잖아요. 일자, 횡보 구간. 이럴 때가 매수하기도 좋고, 그러면서도 지지가 안 깨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차트 다 좋았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횡보 중이었는데 오늘 급등 나왔고, T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로보티즈도 횡보 중에 오늘 4%대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 로보티즈도 나쁘지 않네요. 차트는 그리고 에브리봇 이제 오늘에서 넘어가면은 이제 로봇 부품주까지 오늘 순환매가 같이 돌죠. 지금 아지넥스텍 4%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머티 같은 신규 상장주들이 비정상적으로 수급을 가져갔던 거니까 걔네가 이제 흐름이 꺾였잖아요. 오늘 신규 상장주들이 꺾이니까 지금 오히려 못 올랐던 애들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그런 형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 종가 매수하고 교육생 질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3시에 현재 정규장 순위 1위부터 좀 살펴보면은 뭐 SS텍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고요. 뭐 덕성, 한동훈 관련주, 대상홀딩스도 정치 테마주, 뭐 바른손이 ENA도 아까 바른손이 ENA가 텔레그램 아까 떴었는데 용산 관련된 주. 결국엔 이것도 그럼 정치인 테마주. 그다음에 신라젠도 뭐 제약바이오.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계속 순위를 뺏기다가 이제 역시나 이제 예전 대장주 자리를 왜 이러냐. 이럴 때 흔들리지 않아요. 풀어져. 아 힘들어. 기껏 말 다 해놨는데. 일단은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 32분입니다. 일단 종가 매매 촬영을 다 했었는데 녹화가 날아가는 바람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오늘의 정규장 순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텍 같은 신규 상장주 외에는 덕성, 바른손 ENI, 대상홀딩스, 덕양산업 이런 바른손까지 대부분 다 총선 관련된 주, 한동훈씨 관련된 주들이 더 확장이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우리 탑다운 투자 방식으로 보면은 같은 업종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 아까 그 총선주 이런 것들 제외하고 유의미한 것들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진 로봇 14%, 레인보우 로보틱스 17%, T-로보틱스 12%. 그렇게 로봇주들의 순환매가 돌았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순환매가 돌았고, 일단은 아까 어제 매수 매도항에 들어가 보면은 로봇주라고 검색해 보면 로봇주는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1월 CES 때 반드시 로봇주나 이런 자율주행이 매년 상승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저께 질문이 있었죠. 그 로봇 부품주 순환매는 이번 주에 유효할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선정을 할 때 로봇 부품주 순환매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선정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 상승은 개별주 흐름이라서 섹터 전체의 상승은 아니었죠. 두산 로보틱스가 5일 연속으로 거의 40% 정도 오를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다른 유진 로봇이나 이런 거 다 횡보만 했으니까, 그래서 섹터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칩셋 미디어,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주인 칩셋 미디어가 30-40% 상승을 할 때 결국엔 텔레칩스와 가온칩스도 초반에는 정체 중이다가 급등을 했었던 그런 순환매 흐름 때문에 똑같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진 로봇도 상승 순환매 돌 때 이제 부품주들 같이 급등할 것이다. 이제 SPG나 이런 아진엑스텍.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었죠. 이 차트가 다 괜찮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횡보, 그리고 이격도 충분히 낮아진 상태고, 이런 형태가 되게 좋거든요. 세모 형태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 그만큼 급등을 했었다가 이격이 원래 여기서 굉장히 벌어졌었잖아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 점차 줄여주는 형태, 이런 형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한번 그려보면은, 이격이 이렇게 여기 간격이 굉장히 벌어졌죠.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격이 줄어든다.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줄어드는 형태. 다 똑같죠, 형태가. 그래도 이격이 굉장히 벌어졌다가 점점점 줄어들고서 한번 슈팅이 나오는 형태. 얘도 다 마찬가지고, 로보티즈도 그렇고. 그래서 로봇주들이 좋게 봤는데 어떻게 오늘 딱 맞게도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아까 잠깐 보고 가면은 두산 로보틱스 아까 말한 대로 거의 10거래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한 40% 정도 상승을 하는 동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횡보하다가 드디어 오늘 급등 17%, T-로보틱스도 오히려 얘는 하락을 하다가, 횡보도 못하고 하락을 하다가 오늘 급등, 유진 로봇도 저희 이제 매매방에 갖고 있는 분도 되게 많았는데 계속 횡보하다가 오늘 14% 급등,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그렇게 돌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품주들까지도 같이 한번 돌았다. 그래서 SPG도 장중한 때는 9%, 아진엑스텍도 장중한 때는 5% 정도. 그거 괜찮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일단은 여기도 보면은 제가 이제 순서를 바꾸지 않았거든요, 오늘 전혀. 근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 유진 로봇이 급등을 했고요. 나머지 아랫단에 있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에브리봇, 그다음에 뭐 로보로보, 휴림로보, 유일로보틱스 다 2-3%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란 얘기고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이 아니에요. 두산 로보틱스는 단지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아예 개별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지, 로봇주 전체의 대장은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유는 명백하죠. 올해 가장 많이 올랐죠. 올해 보시면은 시가가 34,000원에서 24만원까지 한 8배 정도 올랐어요, 올해만. 그리고 지금도 거의 고점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는 굉장히 강한 형태죠.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 되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물론 실적 같은 걸 따지는 종목은 아니죠. 다 테마주기 때문에. 대부분 로봇은 성장주고 테마주라서 실적은 없지만, 이런 종목들은 많이 급락할 때마다 오히려 좀 자신 있게 사야 된다. 일단 삼성전자가 2대 주주니까 여기 종목 전도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2대 주주 14%라고 써 있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죠. 나중에 조금 더 늘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항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장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진 로봇 정도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확장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급등했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무조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로봇 부품주 중에서는 많은데 이제 SBB 테크나 SPG,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했고, 또 삼성전자 재료가 나와서 선정을 했던 거고, 원래는 당연히 SBB테크나 로봇 감속기 쪽에서는 SBB테크나 SPG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하는 종목이었거든요. 올해 많이 올랐죠, SPG 같은 경우도. 어쨌든 로봇이 성장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되고, 제가 아까 그래서 설명드렸었던 칩셋 미디어 사례는 똑같죠. 칩셋 미디어도 5일 연속으로 급등, 한 40% 급등했고, 그러니까 모회사인 텔레칩스도 횡보하다가 이틀 연속으로 급등, 오늘까지도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같은 섹터에 있는 가온칩스도 같이 오히려 이제 초반에는 좀 횡보하다가 이제 한 4일 연속으로 그래도 한 30% 정도 오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가온칩스 이렇게 칩자 들어가는 것들 따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이게 바로 말 그대로 순환매죠, 순환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종가는 저는 이제 텔레칩스를 선정을 했고, 일단은 온디바이스, 아니 물론 텔레칩스도 많이는 올랐는데 온디바이스 AI를 조금 더 하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쪽으로 한다고 하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는 한번 검색을 하면 AI라고 뉴스들 이렇게 나오겠죠. AI 스마트폰이나 AI 노트북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AI를 탑재하겠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고, 원래 저는 이제 한 6월부터는 HBM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또 새로운 섹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좀 일부 이동을 해서, 그래서 현재는 저는 뭐 그 당시 HBM의 대장주였던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게 좀 덜 보고 있어요. 체크는 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쪽이 지금은 현재 강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을 해볼게요. 일단 차트님이 아침에 뉴스 검색하는 루틴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매수매도방에 공유했었던 것 그대로 화요일 보면은, 일단 아침에는 그 텔레그램 방 같은 데 있는 이런 뉴스들을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런 건 아마 텔레그램에 이제 뉴스 관련된 거 부동산 쪽에서도 많이 공유를 하더라고요. 앞부분은 또 부동산 뉴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퍼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움증권에서 오는 것들,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일 수도 있죠. 이건 단기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흐름 정도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증권사 레포트, 재료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특히나 지금은 실적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좀 약하지만 이제 실적 시즌 때는 강력하죠. 확실히 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업황 개선이라든지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급등하게 되는 재료가 돼서, 한 12월 중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실적 시즌 다시 시작하려면은.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보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SK 하이닉스, AA 반도체 최대 수혜주 이런 것들을 보고서 오늘 선정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비록 못 올랐지만 오늘부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저도 어제 올렸었던 그런 뉴스 매매에 대한 영상도 보면은 그 이후에 다 15%씩 상승을 했잖아요. 6개 종목 중에 한 종목 빼놓고는.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게 낫고, 텔레그램 방도 저도 이제 들어는 가 있지만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특징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장중에 매매를 하다 보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요새는 알람도 아예 꺼놨고 거의 안 보는 편이에요. 그냥 흐름 정도만 보는 편.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지가 벌써 한 달 됐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거 막 다 알람 켜놓고서 뭐 장중에 뜨면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어웨이크 같은 경우도 제가 공시에서는 공시만 알려주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막 실적 시즌 되는 알람 켜놓고 이랬었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증권사 레포트 보는 게 더 매매가 낫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막 그제서야 따라가면 조금 늦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물리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다 비슷하니까. 세상의 모든 뉴스도 이렇게 오늘 올라섰던 깨끗한 나라, 바이오손 ENA, PC 디렉트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해놨고, 그래서 그냥 흐름 정도만 되지 막 이거를 클릭해서 막 그렇게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인가 정도만.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2개 추천하는 거는 이제 슈퍼겜 이세무사님 거에 몽당연필이 장중 시황 저녁마다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거는 당연히 재료 때문에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도 뭐 이것저것 올라오는데 저는 아침 거는 잘 안 보는 편이에요.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다 봐요. 오히려 더
판단력이 흐려질 것 같아요. 이걸 다 본다면. 그냥 오늘 부산 엑스포 결과 나오는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강남 쭈꾸미도 제가 구독하고 있는 주식강의 채널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도 좀 중요한 정보들, 특히나 외국 외신들도 이렇게 다뤄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두 개 방송, 기관 투자자 거는 이제 강남 쭈꾸미 주식강님 거 보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는 이세무사님 거, 그렇게 두 가지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뉴스는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시초가 매매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초가 돌파를 실패한 거죠. 시가가 23350이었고, 물론 고가가 조금 넘긴 했지만 결국에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못했다. 분봉으로 보면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아까 여기서 좀 고민을 했잖아요. 지금 이 블럭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시가인데, 시가가 23350, 근데 23350 여기서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저도 이때 좀 봤었던 거고, 근데 찔끔하고 다시 밀렸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만약에 손이 빨랐다,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팔지는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최소한 손절을 했어야 돼. 정리는 했어야 돼요. 왜냐면 시가를 다시 깨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시가를 깨고 내려갔는데 다시 시가를 팔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그러면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시가를 돌파, 여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설정에 보면 시가 설정도 있거든요. 기준선에 보면은 당일 시가가 있어요. 전일 종가가 있고, 둘 다 큰 저항이죠. 당일 시가를 돌파하는 것도 저항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슈팅이 일단 기본적으로 2~3% 나올 수 있는 거고, 전일 종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일 종가가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당일 시가보다 아래에서 시작했으면. 그럼 전일 종가도 하나의 저항이 되는 거죠. 아니면 지지가 되던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도 돌파하게 되면은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이거를 설정해 놓으면 이 시가가 나오니까, 그럼 이 시가를 안 넘을 때까지는 전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1분봉으로 보건 1봉으로 보건 간에 이 시가가 다 지금 녹색으로 칠해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가 돌파를 실패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그러면 오늘 급등했었던 텔레칩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텔레칩스는 시가가 여기였죠. 시가가 처음부터 시가가 30950, 3950원이었는데 바로 돌파해서 쭉쭉쭉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시가가 깨졌었잖아요. 시가가 깨졌는데, 이게 끝이었나? 이게 끝이었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 급등이 한 10몇 % 됐었고, 시가가 깨지니까 회복이 안 되잖아, 끝까지. 그래서 시초가는 막판엔 또 시가를 회복을 했네요. 그럼 또 내일을 볼만한 것 같아요. 막판에 또 시가를 회복했으니까, 종가가 시가를 약간 넘기면서 마무리가 됐잖아. 이건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근데 장중에는 어쨌든 시가를 깬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정리를 했어야 된다. 이 구간의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그나마 이 정도니까 다행이었죠. 아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처럼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분봉, 그러니까 무조건 매매하지 말고 시가 돌파에서 좀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시초가 돌파는. 그래서 화면 녹화가 갤럭시면 화면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녹화해서 좀 보면 도움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 녹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돌려보면서 시가에 어떤 타이밍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시초가 돌파하는 거 보고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말은 시초가 돌파하고 시초가를 지지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근데 아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돌파는 살짝 했지만 거래량도 안 실렸고 바로 깨졌잖아요. 1분 만에. 그러면 그건 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시가 돌파하는 게 시가를 돌파하고 지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총선 테마주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못 지우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 이쪽이거든요. 제가 대선주 때 한참 정리해놨었던 대선 윤석열, 안철수, 김기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 시즌이 되면 여기에서 후보군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지금 한동훈 씨도 이쪽 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중에서도 지금 덕성도 이미 이 중에서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동훈 씨 관련된 주 중에서 오를 것들은 이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윤석열 씨랑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못 오른 것들이 갑자기 한동훈 씨 관련된 주로 편입이 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후년에 이제 대선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섹터를 봐야 되죠. 이쪽하고 이제 민주당 섹터는 또 민주당 섹터대로 따로 있고 국민의힘 섹터는 여기니까 이 중에서도 막 서현 탑메탈 이런 것들 연봉으로 보면은 이때가 막 대선 시즌이에요. 이때가 뭐 박근혜 때, 아니 박근혜 대통령 전에 누구죠? 아 문재인 대통령 때,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 때 이럴 때 4년에 한 번씩 급등하는 종목들. 서현도 그렇고 얘네들은 워낙 좀 유명했던 애들이거든요. 서현, 뭐 모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이지 뭐 이런 애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검색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윤석열 관련된 주 또는 이재명 관련된 주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다 대장주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주목하고 있는 건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건설주가 이쪽은 당연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HD 산업개발은 이미 좀 많이 올라왔고 여기보다는 건설주들 중에서 소형 건설주들이거든요. 이건 중대형 건설주는 사실 대선주로 엮일 리가 없고 소형 건설주들이 있어요. 그쪽이 뭐 일성건설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만약에 한 2월이나 이때쯤에 총선 정책과 맞물려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금리는 떨어져야 되고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그 흐름과 함께 맞물리면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지웠나? 하도 안 봐가지고 요새 건설주들이 요새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제가 요새 좀 안 보긴 했거든요. 진짜 지웠나 보네. 홍준표가 더 남아있는데 저출산 이런 것들도 다 정책 주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꿈비가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아가방 컴퍼니도 제가 한 달 전에 선정했었던 종목이 꾸준히 많이 오르고 한 2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없네. 그럼 일성건설 한번 볼게요. 범영건영하고 일성건설이 보통 대장주인데 굉장히 바닥 다지고 있죠. 이때 대선 때는 이렇게 오르고 거의 대선 전 주가로 왔죠. 1,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이럴 때가 먹을 기회가 엄청 많은 거죠. 지금 벌써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이니까 6개월 동안 7배니까 그 중간중간에 들어갈 탐이 되게 많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상한가가 시작이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상한가 나오면 사실 겁나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상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7배를 올리더라. 원전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성건설하고 범양건영 이런 데들도 다 그 당시에 같이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소형 건설사죠. 결국엔 소형 건설사. 또 하나만 더 말하면은 일성건설하고 제가 항상 같이 말하던 게 있었는데 좀 전에 그 범양건영이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작년 5월달에 막 얘기 많이 해요. 2021년도에 말했던 이때 일성건설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엔 제가 얘를 대장으로 했고 일성건설 부대장으로 해서 같이 매매를 방송에서 많이 했었던. 얘도 보면은 4,000원대에서 1,400원까지 한 3배 정도가 단기간에 올랐죠. 3개월 만에. 네, 그런 식으로 총선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